안녕하세요. 결혼 문턱에서 식겁하고 유턴해 다시 싱글로 돌아온 여자입니다. 결혼식장 문제 때문에 10개월가량 미뤄진 결혼. 그때는 그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미뤄진 게 조상이 도운 거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남편이나 남편 어머님에 대해서 식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친구와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도 없이 외로워 보인다고 소개를 해준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 좀 외롭기도 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남자답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다고 저에게도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었죠. 저는 처음에는 작은 호감 정도였지만 그 남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했지만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밀어붙였어요. 저도 그 남자가 좋았고 또 시기의 차이지 결혼은 결국 그 남자랑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기에 결국 프로포즈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을 예약하던 도중 생각지도 못하게 결혼을 미뤄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가 원했던 예식장이 그 해에는 예약이 다 차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미루게 된 거였죠. 그 남자와 제가 사는 지역은 좀 작은 지역이다 보니 예식장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괜찮은 예식장은 더더욱 몇 개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인기 없고 초라한 곳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둘 다 연고가 여기 있는데 결혼식장을 다른 지역으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남자친구는 그 예식장이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예약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또 저희 부모님도 급할 것도 없는데 천천히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제가 20대여서 결혼하기엔 조금 이른 나이이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너무 빨리 결혼을 해버리는 게 아쉽다고 하셨어요. 당장 결혼을 서둘러야 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결혼은 좀 미루고 원하는 예식장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 뜻도 그렇고 제 뜻도 그래서 결국 결혼식은 10개월 뒤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은 그 결정을 아쉬워했고 할 거면 그냥 하지 왜 미뤄야 되냐고 궁시렁대기도 했지만 결혼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결혼식 날짜는 늦춰졌지만 집은 그보다 훨씬 빨리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전세보다는 매매로 신혼집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보고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도 했죠.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좋다고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혜택을 받자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이자 조건이 신혼부부일 경우에 훨씬 좋다고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됐죠. 그래서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었기에 혼인신고만 미리 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식 전에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겠다. 그래야 대출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먼저 혼인신고하는 건 안 된다고 반대하시더라고요. 결혼식 하려면 10개월이 더 남았는데 무슨 혼인신고 먼저 하느냐고 하시면서요.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하고서도 1, 2년 정도는 더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먼저 하는 건 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게 무리한 매매 대출 때문에 그런 거면 더더욱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초반에는 전세로 좀 살다가 나중에 매매를 했으면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차피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혼인신고 그까짓 거 먼저 좀 하면 어떤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 말씀 듣고 혼인신고 먼저 안 하길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혼인신고 그까짓 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가 남는 이혼과 그냥 서로 안 맞아서 그만하는 파혼은 엄밀히 다른 거니까요. 이래서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는 부모님이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셔서 남자친구에게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건 안 되겠다고요. 남친은 신혼부부 금리가 훨씬 싼데 왜 무작정 안 된다고 하시는 거냐며 너네 부모님은 왜 맨날 당신들 마음대로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 열을 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데 남친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화를 많이 냈죠. 게다가 저한테 그런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고 몰래 가서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느냐는 소리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속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말 맞다나 집은 좀 천천히 구해도 되지 않아? 아직 결혼 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해.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전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난 전세로는 절대 안 해. 무조건 살 거야. 왜?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알고. 싸고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빠르게 잡아야 된다니까? 남친의 생각으론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좋은 급매물이 나왔을 때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결혼할 때쯤에 맞춰서 사면 그때는 더 집값이 올라서 지금 예산으로는 집을 못 살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남친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한창 부동산이 폭등하듯이 오를 때였거든요. 반년이 다르게 억소리가 달라질 정도로 부동산 시세가 달라지던 때였다 보니 남친도 뭔가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인신고 먼저 하는 건 안 되겠다고 했고 결국 남자친구는 본인 가진 돈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었어요. 집을 사는 과정에서도 저랑 좀 부딪혔죠. 남친이 샀던 그 집이 시세보다 좀 저렴했던 건 맞는데 저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층이었기 때문이죠.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라도 1층과 고층의 시세 차이는 몇 천만 원은 훌쩍 넘을 정도였는데요. 남친은 1층이 가격도 싸고 층간소음 걱정도 덜하다며 1층 매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위층으로 살고 싶었지만 집을 구하는 건 전적으로 남친이 결정했기에 결국 그 집으로 하게 되었어요. 톡 까놓고 저는 그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1층인 건 둘째치고 위치가 저희 친정이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꽤 멀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줬으면 그 동네로 집은 구하면 안 됐습니다. 본인 회사와 시댁에서는 가깝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돈을 대는 거고 집도 해오는 거니까 결정권도 전부 본인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고요. 다만 결혼하고 나면 은행 대출금은 같이 벌어서 갚자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그 집을 급하게 샀고 10개월 뒤에 우리가 들어가서 신혼집으로 써야 했기에 따로 세를 주거나 할 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10개월 정도는 빈집처럼 내버려 둬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가 들어와서 먼저 살까 하더라고요. 그때 남친은 어머님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은 남친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다른 살림 차려서 나가셨다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인연 끊고 살았고 나중에는 남친네가 먼저 이사까지 가버려서 아버지 소식은 모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은 어머님과 둘이서 살았는데요. 어머님 댁은 그 옆 동네였고 작은 평수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남친은 아파트도 구했는데 이대로 비워두긴 아깝다며 자기 먼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불하고 책상, 노트북 정도 들고 와서 혼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살아보니 살림살이가 없어서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자꾸만 저한테 혼수 좀 미리 해서 다 채워 넣자고 하는 겁니다. 집을 남친이 했기 때문에 혼수는 제가 하기로 한 건 맞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결혼 전에 새 가구, 새 가전 싹 넣어서 살고 싶었습니다. 남친이 10개월가량 쓰게 되면 헌 제품들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당장 저는 쓰지도 않을 가구와 가전들을 먼저 넣는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이 결혼 전 동거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었기에 제가 먼저 들어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친정 부모님도 바로 결혼해서 살 것도 아닌데 무슨 혼수를 벌써 해달라느냐고 하셨죠. 저도 내키는 건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다고 마냥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혼인신고하자는 걸 한번 거절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남친 역시 혼수 중 일부라도 안 되면 침대라도 미리 해주라고 계속 요구했기에 고민하다가 침대 정도만 미리 사서 넣기로 했어요. 남친도 맨바닥에서 자니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다른 건 둘째치고 침대만이라도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도 신혼집인데 제 나름대로 신혼집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가구나 가전도 제가 원하는 대로 세트로 맞추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요. 남친이 하도 닥달을 하다 보니 침대만 적당한 걸로 따로 급하게 사서 보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맞춰서 넣겠다고 했습니다. 남친도 알겠다고 했으면서 그 뒤에도 계속 심심하니까 TV도 해달라, 냉장고도 그냥 해달라, 세탁기도 해달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거면 그냥 결혼식 전까진 그 집 냅두고 원래처럼 본가 가서 지내라고 했어요. 본가에서 평생 살았고 집기들도 다 있는데 왜 굳이 신혼집에서 불편하게 사느냐고요. 이왕 혼수를 사려고 해도 한 번 살 때 다 같이 세트로 맞춰서 넣는 게 이쁘지 그렇게 하나하나 따로 들어가는 건 저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혼수는 네가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날짜가 뭐가 중요한데. 내가 그거 뭐 팔아먹기라도 하냐? 라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결혼해서 새 가전 새 가구로 신혼살림 시작하고 싶지. 자기가 실컷 쓰던 걸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살림도 없어서 불편하다면서 굳이 왜 거기서 사느냐고. 다시 본가로 가면 될 문제잖아. 너 같으면 30평 아파트 있다가 18평 오래된 빌라로 다시 들어가고 싶겠냐? 남친은 본가가 좁고 오래돼서 싫다고 다시 돌아가서 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친네 본가에 인사드릴 겸 가본 적이 있는데 집도 좁은 데다 쌓인 물건들은 많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친도 본가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 뒤로도 저에게 다른 가전도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저는 나중에 할 거라고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신혼집을 자기가 해가는 거라고 위치고 층수고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으면 혼수는 제가 해가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남친은 저보고 앞뒤 꽉 막히고 이기적이라고 화를 내더군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싸운다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성격도 잘 맞고 결혼 상대로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일로 사사건건 부딪히다 보니 끝도 없는 겁니다. 싸우는 일이 잦아지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심했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는 시작도 안 했는데 싸우고 스트레스만 진탕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전부터 안 맞을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는 자주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의견이 안 맞고 부딪히는 관계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파혼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감정 소모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구했던 신혼집, 저는 그 집을 2번 정도밖에 가보지 않았어요. 계약할 때 1번, 침대 들어왔다고 했을 때 1번, 이렇게 2번이요. 일단 위치가 저희 집에서도 멀었고 회사에서도 멀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서 가지 않는 한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또 그맘때는 자주 싸우는 통에 데이트도 잘 하지 않았고 만난다고 해도 밖에서 주로 만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집까지 갈 일이 없었죠.
남친은 그때까지도 저한테 혼수 빨리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걸로 저랑 싸우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한 번은 심하게 싸운 뒤로는 이틀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화로 잘 풀어보자. 그리고 못 이기는 척 저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가전 몇 개만 먼저 드리자. 내가 양보하자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퇴근길에 남친에게는 따로 연락 없이 서프라이즈로 신혼집을 가게 되었어요. 남친 좋아하는 음식이랑 맥주도 사들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가는 시간도 좀 걸렸는데요. 아마 남친도 그 정도쯤엔 퇴근해서 집에 있겠거니 싶더라고요. 그렇게 집 앞에 도착했고 저는 남친이 전에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안에서 형진이 왔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난데없이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도 아들이 아닌 제가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저 잠깐 형진 씨랑 할 얘기 있어서 퇴근길에 잠깐 왔는데. 형진이 아직 안 왔는데? 저는 어정쩡하게 현관문을 열고 어머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편한 실내복으로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팩까지 하고 계셨어요. 이 집에 잠깐 놀러 온 게 아니라 계속 이 집에 사시는 것 같았죠. 도대체 어머님이 왜 여기 있으실까 싶어서 당황해서 서 있으니 어머님은 거기 뭐 하고 있어? 들어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와보니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남친은 저한테 계속 TV랑 가전 사달라고 했지만 이미 집에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온갖 세간살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새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댁에서 다 들고 온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께서는 아예 이 집으로 이사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슬쩍 안방도 봤는데 제가 산 침대에는 어머님이 덮고 자시는 듯한 이불이 올려져 있었고 어머님 옷들도 옆에 있었어요. 남친은 아마도 작은 방에서 자는 듯한데 여전히 얇은 이불 깔고 자는 듯했고 제가 산 침대는 어머님이 쓰시는 듯했죠. 신혼집에 어머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건 남친에게 아예 듣지도 못했고 오기 전까진 예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좋지 않았죠. 뭘 그렇게 둘러봐? 네? 어머님 여기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형진이가 혼수 먼저 해달라고 했는데 네가 안 해줬다면서? 그건... 아니, 너도 웃기다 얘. 어차피 결혼할 거고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뭔 상관이야. 형진이가 쓰면 뭐 얼마나 쓴다고. 뭐 헌살림들 쓰기 싫다 그랬다면서? 신혼이니까 새살림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아이고, 다 쓸데없다. 그놈의 기분이 밥 먹여주니? 형진이가 하도 불편하다 하길래 결국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싹 들고 같이 들어왔다. 큰 집 비워둬서 뭐하니? 나라도 같이 살아야지. 네. 근데 못 들었어? 나 들어와 있는 거. 네. 저는 형진 씨한테 못 들었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삐딱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싫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당황스러워서요. 당황스러울 것도 많다. 모르는 외간 여자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남친 엄마가 와서 산다는데 참나. 어머님은 툴툴거리시더니 제가 들고 있는 걸 보시더라고요. 그건 뭐야? 뭐 먹을 거 사왔어? 네. 형진 씨 좋아하는 건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결혼하면 형진이 밥 좀 잘 챙겨줘라. 이런 포장 음식 같은 거 대충 먹이지 말고. 네. 아니면 뭐 내가 아예 같이 살면서 해줘도 되는 거고. 어머님은 그렇게 스치듯이 말하시더니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벙쪘죠. 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같이 산다뇨.
그런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앉아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그냥 가자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먼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왜? 형진이 오면 밥 먹고 가지. 아니에요, 어머님. 다음에 다시 연락하고 올게요. 저도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더 있다가는 표정 관리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돌려는 찰나 마침 남친이 공동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현관문 앞에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여기 웬일이야? 저는 남친 얼굴을 보니 화가 나서 그냥 입 꾹 닫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급하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딜 가? 여기까지 왔으면서.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신혼집에 왜 어머님이 계신 거야?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임시로 몇 달 동안만 와 계신 거지. 그것 때문에 표정이 그런 거야? 엄마랑 인사는 했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그러게 내가 혼수 좀 사달라고 했잖아. 네가 안 사주니까 엄마가 결국 집에 있는 냉장고랑 세탁기 들고 오신 거 아니야. 나 살기 불편하다고. 그럼 어머님은 집안 살림 다 들고 오셔서 여기 사시다가 우리 결혼하고 나면 저거 다 들고 다시 나가신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얘기 안 된 거지? 말씀드리면 되지. 그때 돼서 다시 나가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순순히 나가셔? 어머님이 그때 돼서 나가기 싫다고 그냥 같이 살자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아까도 지나가는 말로 그냥 내가 살면서 밥 해주면 되지 하시던데. 내가 알아서 해. 때 되면 엄마한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할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쳐도 왜 괜히 이사 비용까지 들여야 돼? 2번이나? 이사 비용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남친 행동도 남친 어머님의 행동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안 살림이 없어서 정 불편하면 남친만 혼자 자기 본가로 다시 돌아가서 결혼 전까지 살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어머님이 본인 집안 살림까지 다 챙겨들고 이사까지 와서 여기서 사신다는 건가요? 톡 까놓고 남친은 나중에 어머님 보고 돌아가시라고 하겠다 했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어머님도 같이 살게끔 하려는 심산이었어요. 그냥 몸만 오신 것도 아니고 온갖 살림을 다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다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나요? 남친하고 저하고 미리 얘기가 된 것도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은근슬쩍 합가를 하려는 눈치가 다 보인 거죠. 저는 그런 남친의 태도에 질려서 화를 냈고 남친도 저보고 여기 자기 집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한테 맞춰야 되냐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큰 소리가 났고 화가 난 저는 소리쳤죠. 나 그냥 이 결혼 안 할게. 툭하면 이 집 네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집에서 너네 엄마랑 둘이 살아. 대신 내가 사준 침대 나는 한번 누워본 적도 없으니까 침대값 계좌이체 시키고. 뭐라고? 진짜 이렇게 파토라도 내자는 거야? 그래. 자꾸 나보고 일방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일방적인 게 누군데. 너네 엄마 여기서 사는 거 언제까지 나한테 말도 안 하려고 했어? 이러고 결혼 때까지 그냥 뭉개려고 한 거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친네 집 현관문이 확 열리더니 남친 어머니가 황소처럼 달려나오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싸우는 걸 현관문 앞에서 다 엿듣고 있으셨던 모양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어머님이 확 달려나오시니까 그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몸이 확 굳었는데 어머님은 뛰쳐나오시자마자 있는 힘껏 제 뺨을 확 내려치시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 바람에 저 확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어머님은 흥분하셔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야, 내가 남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네 시어머니 될 사람 아니야. 그래서 같이 좀 살았기로서니 사람을 뭘로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니네 집이야?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뭔데 나를 군식구 취급하는데? 분에 못 이겨 펄쩍펄쩍 뛰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게다가 흥분해서 또 저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저 뺨 맞은 게 아픈 건 둘째치고 그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다가 머리채 다 뜯길 것 같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은 겁니다. 남친도 급하게 자기 어머님을 말렸고 저도 너무 공포감에 휩싸여서 제 가방 챙겨들고 정신없이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등 뒤로 어머님 욕하면서 거기 못 서냐고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리고 금방이라도 쫓아와서 제 머리채 잡을 것 같아서 달리면서도 다리가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뺨 맞고 폭행당한 것도 처음이고 남친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쫓아와 저를 잡을 것 같아서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길바닥에서 넘어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일단 그 근방을 벗어나자 싶어서 아픈 다리 이끌고 아파트 밖 큰 길가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택시 잡고 올라탔죠. 택시를 타고 보니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는지 눈물이 막 나려는 겁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도 괜찮느냐, 무슨 일 있었느냐 하시면서 놀라시고요. 저는 괜찮다고 울면서 저희 집 주소 알려드렸죠. 뺨 맞은 것도 급하게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친 것도 그제야 아프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 몰골을 보고 기함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셔서 저는 떨면서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고 저희 아빠 눈이 돌아가셨죠. 어디 남의 딸을 폭행하느냐고, 그 여자가 제정신이냐며 그것들 가만 안 둔다고 당장이라도 쫓아나가려고 하시는 거 엄마가 진정 좀 하라고 겨우 말리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러서 절뚝이니까 엄마는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하셨고 아빠 차 타고 병원부터 갔습니다. 뺨 맞은 거랑 발목 접지른 걸로 진단서도 끊었죠. 그러던 와중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고 아빠가 대신 받아서 받자마자 쌍욕을 하셨어요. 왜 너희 엄마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손찌검 하느냐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남친도 진짜 찌질한 게 아빠가 막 화를 내시니까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엔 일방적으로 전화 확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더 열받아서 저한테 너는 무슨 이딴 놈이랑 결혼한다고 한 거냐고, 사내 자식이 알만하다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저도 남친의 찌질한 대응에 정이 다 떨어졌고요. 그 뒤로 저는 아빠 손에 이끌려 남친 어머니한테 맞은 거 경찰서 가서 고소장까지 썼습니다. 화가 난 저희 엄마도 전화해서 따지니까 도리어 당당하게 따지시더군요. 제가 언제 때렸습니까? 증거 있어요?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어른으로서 한마디 했더니 지가 지풀에 놀라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걸 왜 저한테 난리냐고요? 하면서 도리어 더 따지는 거였죠. 하지만 증거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집이 1층이라서 1층 현관에는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CCTV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고스란히 그 아줌마의 폭행 장면도 다 녹화가 되어 있었죠. 왜 집 살 때는 1층을 마음대로 정했느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1층을 고한 게 저한테 도움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거까지 빼도 박도 못하게 있으니 남친 어머니도 조사받으러 경찰서 가고 남친은 저에게 전화해선 합의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도 욕하고 폭행한 거 용서하기 싫었지만 저도 그 집 사람들하고 어떤 일로든 계속 엮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침대값하고 합의금 달라 하고 고소 취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침대값에 합의금 합쳐서 저한테 보냈고 저도 결국 고소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 했죠. 당연히 파혼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폭행당했던 그 상황도 떠올리면 무섭고 은근슬쩍 합가하려고 한 남자친구의 본심도 이가 갈렸습니다. 파혼은 했지만 그래도 그 앙심은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오히려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게 조상이 도왔다고 하는 거구나 싶은 겁니다. 남친 어머님 성격이 좀 괄괄하시다는 건 알았지만 화난다고 바로 욕설하고 손찌검하는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직 결혼도 전인데 저한테 그렇게 하실 정도면 결혼하고 며느리라도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만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남친도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주면 저한테 제멋대로라고 가스라이팅하고 또 저하고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은근히 뭉개면서 합가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이 다 소름 끼치더라고요. 비록 뺨 맞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긴 했지만 차라리 그쯤에서 그만둔 게 다행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고 당분간은 남자 생각도 결혼 생각도 없어요. 다만 다음에 진짜 인연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면 천천히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들도 파악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겁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처럼 쫓기지도 말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뭐든 천천히 결정하려고요. 다시 생각해도 질리는 파운 스토리긴 하지만 또 그만큼 저도 성숙해졌고 깨닫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